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례들이 여러 건들이 있는데,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하루 이틀 살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특정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돈을 이제 돌아가시기 이전에 증여를 하거나,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증여 이러면 등기부에 딱 나와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둘째 형이 절대 저 아파트를 그 당시에 자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자기가 샀네? 그리고 등기부에도 매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제가 막내라서 형이 저걸 어떻게 샀지? 저거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증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산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솔직히 개인이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망인의 어떤 계좌를 다 추적을 해야 되고, 솔직히 아버지가 부동산을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 뭘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법무부 이런 데다가 부동산 보유 내역, 살아생전에 부동산을 갖고 계셨던 내역을 쫙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 계좌 하시니까 궁금한 게, 이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의 은행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행 계좌 내역을 상속인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구청에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신청을 하면 현재 이제 살아있는 계좌 같은 경우는 상속인들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거래 내역도 거래 내역 아니요, 거래 내역은 안 되죠. 왜냐하면 계좌가 어떤 게 있는지만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거래 내역을 봐야 아버지가 언제 작은 형한테 몇 억을 줬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시고 싶다면 결국 그냥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실 게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보내서 부동산을 어떤 걸 소유하셨는지, 그럼 이거 등기부를 쫙 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그냥 등기부상의 어떤 소유권 이전의 원인 자체가 증여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둘째 형,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증여가 된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몇 년이 지나더라도 특별수익으로 무조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단 찾아내야 되고, 이런 등기부상의 어떤 증여 내역을 찾아낼 수 없다면 이제 계좌 확인을 하는 거죠. 계좌에서 아버지에서 둘째 형으로 돈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일단 우리는 이거는 현금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거는 현금 증여가 아니라 내가 언제 갚았다라고 하면서 계좌 내역을 내는 이런 식으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생전 증여는 성인이 된 이후면은 상관없어요. 몇십 년이 지난 이전 거라도 전혀 성인도 상관없어요. 성인도 상관없고 미성년일 때 받은 것도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1살 때 받은 것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이 언제 받은 재산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다 특별수익으로 고려를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웃긴 게 최근에 이제 판례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건데, 음마 아파트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음마 아파트를 예전에 이제 되게 쌀 때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5천만 원에 사서 한 20대가 돼서 음마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가 제가 한 1억 됐을 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실제로 얻은 이익이 1억이잖아요. 옛날 판례는 어땠냐면요. 지금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우리 둘이 형제야. 그래서 내가 음마 아파트 증여받았다고 해서 특별수익, 만약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로 아버지가 지금 한 20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1대1이니까 100억씩 나눠야 되는데, 너 그때 음마 아파트 받은 거 있잖아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지금 시세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익은 1억인데 음마 아파트 지금 50억이라고 치면 내가 50억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미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떤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의 가액 자체가 엄청 커지고 되게 좀 불합리한 면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여태까지 갖고 있었다. 있으면 뭐.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지금 현재 시세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30년 전에 팔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해야 된다. 내가 원래는 100억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는 50억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뭐 75억 대 뭐 125억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서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만약에 이렇게 특별수익으로 받은 부동산을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팔았다. 그러면 그 판 당시에 받은 어떤 매매 대금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의 현금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은 뭐 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뭐 1억짜리가 50억이 되고 이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까운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례가 바뀌기 전에는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 그 판례가 바뀌어갖고 원래는 한 30억 정도로 지금 막 엄청 주장했거든요. 평가가 이렇게 되고 이건 30억이다 이랬는데 준비서면 했다고 왔는데 판례가 바뀌어갖고 이거 9억인데 그렇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님이 뭐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9억으로 해야죠. 이렇게 바로 그렇게 한 경우인데 솔직히 제 사건이니까 그렇긴 했는데 뭐 법적으로 평가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뭐 찾아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어려운 사건들은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돈이 되게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살아생전에 증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붙습니다. 이분들이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수단을 동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건 결국에는 그거를 제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로서. 근데 사실 이 돌아가신 분은 그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었지 저한테 감추기 위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것일 뿐이지. 근데 이제 수법을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은 정기예금. 정기예금을요 몇백 개를 들어요. 그 뭐 6개월 단위, 뭐 3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억을 넣고 뭐 이자까지 해서 뭐 1억 뭐 한 10만 원을 찾아요. 수표로 찾아. 그래갖고 또 다른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또 넣어. 이런 걸 엄청 반복하다가 중간에 자식 정기예금으로도 수표로 넣고 다시 빼고 이거를요 엄청 반복을 하잖아요. 돈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세무 당국이 그런 것도 이제 뭐 밝혀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이제 세금 포탈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증여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현금으로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 만약에 5천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한 2천 정도 낸다. 물론 이제 그 상속 공제가 있으니까 세금을 그만큼은 아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천을 냈다라고 했을 때 증여세 낸 거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상속 때 따지는 건 아니고 5천을 그렇죠. 받은 걸 가지고 당연히 그게 특별 수익이니까. 그래서 이제 상속과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이 사건을 진행을 하고 뭔가 전문성이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맞고 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건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영상을 찍었던 것이고요. 이 사건 말고도 이제 유류분 사건도 여러 건 진행하고 있고 유류분은 사실 이제 곧 사라질 제도긴 해요. 어떤 사인의 재산 처분, 상속인 중에 누군가에게 이제 재산을 줄 어떤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재산권과 관련된 어떤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류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뭐 하나는 하나 뭐였죠? 유류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 변호사님 잘 듣고 계셨나요? 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네. 아까 뭐 너무 테마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대습상속이라든가 네. 이런 좀 복잡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재산이 좀 상당히 많다. 근데 그런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다라고 알려준 경우는 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나머지
이제 작은아버지나 뭐 고모 이런 분들이 우리를 빼고 상속분을 나눴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소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근데 그 상속재산을 유류분하고는 다른 거죠. 상속재산을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게 상속재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그렇게 나누고 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은행에 있는 예금 채권을 예로 들게요. 망인이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 어쨌든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된 자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망된 자식의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습 상속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합의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은행에서 예금 채권에 대해서 돈을 주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힘든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그냥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나눠 가졌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이제 자식이 이제 큰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손주라든지 그 큰아들의 와이프한테는 이제 할아버지가 재산을 주기 싫다. 그냥 살아있는데 다른 자식들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미리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유언으로 이제 유증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해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상속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도 되게 복잡하고 이게 수학과도 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정치하고 이거를 해본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꼭 사건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되게 엄청 중요한 사건인데 또 변호사를 찾을 정도면 분명히 되게 재산이 많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에게 맡기면 절대 안 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죠.